네, 안녕하십니까. 직장인을 위한 성공하는 부자 서울여대 경영학과 한동철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는 호흡입니다. 호프가 뭡니까?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희망을 가지라는 뜻에서 이런 키워드를 뽑아왔습니다. 요거는 네 단어를 줄인 겁니다. History of Powerful Experiments. 이게 뭐냐? 과거에 미국의 중산층 부자들, 그다음에 한국의 중산층 부자들, 여러분의 직장 선배들이 한 실험입니다. Powerful Experiments. 실험을 해야지 뭔가 생깁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남들과 똑같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행위를 해가지고는 여러분이 남과 달라질 수 없습니다. 또 부유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고, 남과는 다른 거, 생각도 다르게 하고 행동도 다르게 하고 독특한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이 뭔가 달라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직장분 중에 한 분은, 이분은 출퇴근 시간을 회사가 정한 것보다 아침에 2시간 먼저 나가고 오후에 2시간 늦게 퇴근을 합니다. 자기는 일이 워낙 좋다고 합니다. 한때는 뭐 주말 근무도 했는데 요새는 주말 근무 안 하고 금요일 날은 정시에 퇴근합니다. 그러나 월, 화, 수, 목 2시간씩 더 하고 각각. 그다음에 금요일 아침도 오르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는 새로운 걸 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공하는 직장인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새롭게 그리고 남들과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미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중산층 중에 상하나 중상의 대부분이 부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물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미국의 그분들은 가진 재산과 소득은 뭐 1년에 한 2억이고 재산이 있는데 빚을 다 갚고 나면 실제 손에 남는 거는 몇만 불이 안 된다. 몇천만 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요새 가계빚이 뭐 1,000조가 가까이 간다고 기업과 전 국민들, 뭐 부자들도 그러고 중산층도 그러고 전 국민이 다 빚이 있는데 미국에 비하면 빚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국 국가 부채는 전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최고의 채무국인데도 신용등급은 1등이고 미국의 이 중산층 부자들도 빚이 많은데도 스스로 부자로 느끼고 있습니다. 중요한 개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절대적으로 봅니다. 절대. 우리는 상대적으로 봅니다. 절대적. 내가 정한 생각에 충족하면 나는 풍부하다. 그게 이런 겁니다. 재산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연소득이 좀 있고 그리고 편안하게 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주말에 드라이브도 하고 잔디도 깎고 그다음에 봉사도 하면 나는 부자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5천만 명 인구 중에서 상대적으로 부자를 따서 평가해 보면 누구입니까? 딱 한 명입니다. 그렇죠? 전 세계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상대적으로 보면 딱 한 명.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80조가 넘는 데는 멕시코의 카를로스 슬림 회장입니다. 근데 그분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상처했고 조그만 집, 방 6개짜리 집에서 중고차를 스스로 몰고 다닙니다. 우리나라에 그분과 한 라인이 통하는 분이 서너 분이 있는데 제가 잘 아는데 다 공통적으로 확인한 일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자기 재산 전 재산을 80조를 멕시코 전 국민한테 나눠주려고 했더니 1인당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러지 않고 생산을 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야 됩니다. 미국의 중산층들은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우리나라 중산층 분들은 특히 직장인 분들이 자꾸 상대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절대적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커피 전문점을 하루에 꼭 가야 되는 게 아니다.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남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다음 미국의 평범한 부자들은 누구냐? 이게 상하나 중상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가치관입니다. 행복을 어떻게 따지는지 아십니까? 행복은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물질의 문제고 행복이란 주로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전 세계에서 행복한 사람들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느냐. 그렇죠? 내가 내 시간을 통제를 하느냐. 그 다음에 내가 주위 사람들과 여유 있게 지내느냐. 내가 특정한 종교를 믿느냐.
내가 사회적으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작은 일을 해가지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여러분도 여기론 하면 됩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조금 불만해 하시는 게 이럽니다. 내 시간 48시간은 회사가 정한다. 근데 실제 회사에서 정해주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서의 부서장인 상무께서 이번 달에는 매출을 20% 올립시다. 그랬을 때 매출 20% 올리는 것만 지정하지 나머지는 여러분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직급이 과장님이든 차장님이든 간에 대부분의 일은 본인이 하게 된다. 중간경영자로서. 따라서 자기가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일을 통해 가지고 그 일이 보람차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내 일의 근로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이걸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그 일을 통해서 물질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신적인 계획을 잡고 일주일에 근로를 하고 그 근로의 결과로서 물질이 나오고 회사가 그걸 보장해 주는 시스템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바꾸시고 미국의 평범한 부자들은 우리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바꾸자. 근데 왜 그랬을까요? 미국은 부자 역사가 수백 년이 됐고 우리는 수십 년입니다. 또한 미국은 꿈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꿈의 직장을 다니시고 꿈의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냐? 생각을 바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PPT를 보겠습니다. 부부가 같이 근로하고 노력하라.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혼자서 해서는 손이 좀 딸리고 일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기본적으로 두 명이 구성을 합니다. 자녀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자녀가 있든 아니든 간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선생님과 합치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과 부인입니다. 본인과 남편입니다. 부모와 형제가 아니고 나와 그다음에 나의 배우자가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같은 직장에 다닐 수도 있고 다른 직장을 다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 유명한 대기업은 특정한 종교를 믿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하는데 거기 들어오신 분들이 본인이 그래서 같이 사내 결혼할 수도 있고 사회 결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생각을 공유하고 그러면 공유하고 꿈을 공유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만을 줄이십시오. 불만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본인의 탓입니다. 미국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실험을 여러 번 했는데 직장인들에게요. 직장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잘못이 되면 본인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늦었다, 늦었다. 근데 직장에서 성공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못한 것을 전부 외부의 탓을 돌립니다. 우리 부장이 나를 못하겠다. 회사가 지원을 주지 않았다. 이게 attribution theory라고 합니다. 귀인 이론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걸 가지고 제가 부자에게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성공해서 부자가 된 분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이 직장을 다니면서 다 만족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집사람이 좀 도왔습니다. 그리고 혹시 불만족한 건 어땠습니까? 한때는 회사의 오너가 특정한 사람들만 키우고 저는 그래서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대기업체 부사장까지 했던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부장에서 이사를 가는데 보통 한 4년 정도 되는데 저는 12년이 걸렸어요. 12년. 그새 쫓겨나지 않은 게 다행이었지만 결국 이사에서부터는 고속 승진해서 부사장까지 갔습니다. 물론 일부에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본인이 성공을 하는 것은 자기의 노력의 결과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성공을 혹시 못하면 그건 타인의 문제 아니고 자신의 문제입니다. 전 세계에서 성공한 모든 부자들의 공통점은 성공한 것은 타인들이 좀 도왔다. 성공하지 못한 것은 내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모든 일이 풀리게 됩니다. 다음 시트를 보시겠습니다. 부자에게 매혹되지 않는 미국인. 워렌 버핏의 신화를 아시죠? 유명한 투자자이고 워렌 버핏에게 어느 분이 복권 얘기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자기는 복권을 사지 않는다.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1000만분의 1인데 내가 1달러짜리 복권을 사서 1000만분의 1이 될 확률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 소비하는 1달러짜리가 아깝다 이랬습니다. 아깝다. 그리고 본인은 직장만 다닙니다. 본인이 만든 직장이지만 직장에서 매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른 꿈을 꾸지 마십시오. 그런 조금 허황한 꿈. 제가 많은 직장인들에게 복권을 조금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연금 복권, 특히 요새 연금 복권도 많이 하시는데 연금 복권에 붙을 확률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그 확률보다는 여러분이 스스로 나를 만들어 가지고 키워가는 거. 그러니까 부자에게 매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지금 대기업에 다니시고 있으면 대기업의 오너나 오너의 자녀들이 그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분들은 좀 부자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을 모자이크를 하지 마시고 그냥 별개로 생각합시다. 나는 내 인생인데 내가 새로운 걸 찾으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이제 미국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의 선배들, History of Powerful Experiments, 여러분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의 얘기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아주 진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떨어지면, 신사업이 떨어지면 2달 동안 야전 침대 놓고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또 갑자기 전자상거래 업무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이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인터넷이 뭔지도 모르는데 전자상거래 업무를 하라고 1990년대 후반에 내려오니까 교보문고에서 전자상거래 책이 나온 걸 다 샀대요. 사서 그걸 야전 침대 놓고 다 독파를 하고 그리고 사장님이 물어보는 전자상거래 성공 가능성이 있느냐,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했다고 합니다. 쉽게 해서 아주 독종이죠, 독종. 그리고 본인이 못 풀면 다 풀고. 제가 아시는 어느 직장인은 이제 기계 쪽을 하셨는데 전혀 모르는 기계를 회장이 일본에서 들어와서 주더니 그걸 풀어보라 그래서 보더니 1달 반 동안 그 기계를 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새로운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독하면서 노하우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이 그렇지 않고 회사에서 잡담을 하거나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일을 매진하면서 그 일에서 남들과는 좀 다른 일을 찾으십시오. 화요일 아침에 8시 반에 출근하셔서 아침에 부서 회의를 하고 9시 반부터 데스크에 앉아가지고 조금 보다가 스마트폰 다른 거 하고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그 다음에 12시에 PC방에 가서 주식 투자하지 마시고 내 하루는 직장에서 준 내 하루는 내가 직장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 남들이 안 보고 있는 것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이분은 야전 침대에 놓고 한 거에 대해서 저녁에 추가 임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업적이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과장해서 이사까지 되는데 그 회사에서 제일 초단기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연세가 많이 돼갖고 퇴직하셔서 다른 일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독한 일은 스스로의 경쟁입니다. 그 다음에 남들과 또 다른, 이분은 어느 대기업체 다니는 여직원인데 아주. 그러니까 체면을 포기해야 성공한다. 아주 중요한 단어죠. 체면을 포기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부자 되는 확률은 100분의 4 정도 됩니다. 3, 4. 오늘 100명의 어린애들이 태어나서 40년 후에 직장을 다니면서 그들 중에서 부자가 되는 건 3, 4%. 인구 구성이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한 3, 4%, 2, 3%가 부자고 전 세계가 다 그렇고 요새 싱가포르가 인구 중에 한 13%가 부자인데 그거는 조금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부자들이 돈을 가져다녀서 싱가포르 한 거고 보통 인류 역사상에 한 국가의 3% 정도만 부자입니다. 물론 아프리카는 0.01%도 안 됩니다. 결국 97%하고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싸워야 됩니다. 이 여직원은 뭐를 했습니까? 제가 잘 아는 여직원입니다. 딸이 하나 있고 딸에게 엄마는 미래를 위해서 출근한다. 그리고 아침에 계란을 삶고 그다음에 신문 배달하고 그 계란을 가지고 회사를 출근해서 저도 처음에 들 때는 좀 치졸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본인은 점심을 먹지 않고 계란을 친구들에게 팔고 동료죠. 직장 동료. 그리고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저녁에 나와가지고 또 다른 일을 하고. 이 체면을 포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체면을 포기하는 일. 어느 직장인분이 또 있는데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이분이 점심시간에 매일 도시락을 싸갖고 온 거예요. 요새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도시락 싸갖고 다니는 학생들 없죠. 아무도 없죠. 저희 서울여대 졸업생들 보고도 회사 다닐 때 도시락 싸갖고 가냐 하더니 교수님 우리 본사에 4,000명 있는데 도시락 싸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찾아보라. 찾아보니까 있던데요. 그러니까 체면을 포기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남하고 다른 일이요. 남하고 다른 일. 그러니까 그 일을 안 해서 일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창피하지 않고 그것을 창피라고 느끼지 않고 그리고 제가 우리 서울여대에 제가 18년 있으면서 우리 여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속옷이 문제가 생기면 속옷을 사지 마라. 그 저희 친인척들 요새 다 씁니다. 저도 한때는 뭐 서울에서 부천에서 살았고 저희 친인척이나 제 주위에 있는 분도 속옷이 구멍 난 것은 살 필요가 없다. 제가 아는 모 그룹의 회장 사모님이 속옷이 구멍 나는데 그냥 사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체면을 보다 겉옷이 구멍 난 것은 좀 다니기가 힘들겠죠. 직장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체면을 포기해야 성공한다. 아주 중요한 여러분의 선배들의 얘기였습니다. 또 다른 얘기를 들어봅시다. 이분은 박봉의 회사입니다. 박봉 회사는 대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혹시 잘못 보고 계신데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받는 월급이 보통 200만 원에서 650만 원 정도가 우리나라 직장인의 98% 정도입니다. 제가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면 한 1,700만 명. 저도 직장인이죠. 월 소득이 한 200 몇십만 원에서 600 몇십만 원. 요새는 조금 떨어졌죠. 하여튼 600만 원 정도면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스스로 느끼면 다 박봉입니다. 아파트 가계 부채가 있고 그러면 다 박봉.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연봉 1억이 넘으시는 직장인 한 22만 명 되는데 그들은 세금이 38%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는 소득이 많지 않습니다. 연봉 2억이 넘는 분은 우리나라에 2만 명 정도가 안 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한민국에서 내노라는 1, 2, 3, 4위에 있는 그룹의 상무나 부사장 이상인 극히 일부를 빼고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인은 박봉입니다. 이분이 박봉이라는 걸 사모님이 아셨습니다. 사모님이 뭐를 했나? 체면도 포기하고 내가 할 일이 뭐냐? 이 사모님은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도 하셨고 학원에서 가서 과외도 학원 강의도 하셨고 과외도 하셨고 알바도 하셨고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남편을 도왔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다니면서 나보다 조금 빨리 이사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하고 다른 일을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 남편분을 제가 아는데 저희가 만두를 한번 먹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월급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냐니까 본인은 박봉이라는 생각을 안 했다. 회사가 주는 것이고 나는 일만 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만족을 하시는 분이 부자입니다. 제가 부자의 정의를 이렇게 드렸죠. 부자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물질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사회적 인정을 받는 분이다. 이분은 박봉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장급이었는데 그것도 대기업 10등 안에 드는 재벌그룹의 부장이었는데 다른 3, 40등 되는 재벌그룹의 부장님보다는 월급이 적었습니다. 불편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물질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있고 상가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의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바꾸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시트를 보겠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새롭게 인생을 치르는 쉽게 해서 남과 다른 거 그렇죠? 시간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 서울여대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자가 못 되는 이유는 커피 전문점을 너무 자주 가니까 자판기로 끝내라. 우리 학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뭐 커피 전문점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커피 전문점 사장님도 제가 여러분 아는데 짜장면보다 비싼 커피는 줄이시고 그리고 남과 생각을 다르게 하십시오. 그렇죠? 짜장면보다 커피를 줄이시면 여러분 하루에 신문을 조간 3개, 석간 1개를 볼 수 있습니다. 경제지 2개와 일간지. 그럼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각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선배들, 성공한 직장인은 모두 그렇게 했습니다. 남과 다른 생각. 또 하나 나중에 쉽게 가르쳐야 됩니다. 직장 성공인들 중에 상당수가 메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냐? 메모를 하지 않으면 창의성이 늡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메모를 하지 말고 새로운 생각을 자꾸 해보십시오. 그리고 직장이 나에게는 극락이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성장을 해서 언젠가는 나의 미래에 꿈꾸는 직장을 내가 만들 수 있다. 그것이 혼자 하는 직장이라도 PC방에서 혼자 만든 쇼핑몰이라도 여러분에게는 그게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하루를 성장하고 성공하는 직장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